사람들이 저를 강 실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저는 대국 호텔 그랜드 볼룸에 서 있어요. 샹들리에가 차갑게 빛나고 발밑에는 중년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하객 200명이 숨을 죽이고 핸드폰 플래시가 따각따각 터져요. 제 구두굽이 대리석을 또각또각 울리며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토록 원하시던 재벌 며느리 결혼식인데 식대 5천만 원은 결제하고 기절하셔야죠.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 여자가 진짜로 기절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설계사무소에서 10년을 근무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현장을 돌아다니며 시공 상태를 확인했고요. 동료들은 제가 워낙 꼼꼼하고 원칙적이라고 했어요. 제 아버지는 태영건설 회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어요. 강미현이라는 이름으로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회사 사람들은 제가 평범한 중산층 집 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라고 물으면 서초동 쪽이요라고 대충 넘겼어요. 소형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차린 지 3년이 됐습니다. 직원 5명과 함께 주택 리모델링이나 상업 공간 설계를 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제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큰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모 호텔 리뉴얼 프로젝트 PT였어요. 한 달 동안 밤을 새워 준비한 제안서를 들고 발표했습니다.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주처 김 부장이 제 명함을 보더니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대표 딸이면 이런 일 안 하겠죠? 부모님 회사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계약은 대형 설계사무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설계도를 그렸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편견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말이에요. 그때 제게는 박준호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중견 유통회사 과장으로 3년째 사귀고 있었어요. 준호는 제가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게 좋았어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작은 집이라도 예쁘게 꾸며보자. 내가 디자인해주면 정말 멋질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상한 말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홍대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승진이 너무 어려워. 다 인맥과 배경으로 되는 세상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연아, 너도 금수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사업도 쉬워질 텐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흙수저인데. 준호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준호 어머니 이순자 씨를 처음 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드님 여자친구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물류 쪽 일을 하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태영건설도 넓게 보면 물류업이니까요. 하지만 이순자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반응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요.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언제까지 숨길 것인가.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진짜 저를 사랑한다면 제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을 테니까요.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준호 어머니 이순자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롤렉스 시계까지요. 저는 수수한 블라우스에 노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이순자 씨의 시선이 저를 위에서 아래로 차갑게 훑쳤어요.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물류 관련 일을 하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어요. 물류라고 하면 용달 기사 말씀이신가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비슷한 일입니다라고 답했어요. 이순자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뭐 대단한 직업이냐고요. 결국 남의 집 꾸며주는 막노동 아닌가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엄마 그래도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없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마세요. 탁! 봉투가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와 이마를 세게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50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었어요. 포크와 젓가락이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만 따각따각 울렸습니다. 이거 받고 우리 아들한테서 손 떼세요. 분수는 알아야죠. 저는 바닥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제 얼굴에 쏟아졌어요.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카페 알바 주제에 감히. 이순자 씨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돌아봤어요.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냅킨으로 천천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갔어요. 뒤에서 이순자 씨의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는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방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젖은 블라우스를 벗어던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미안해, 미연아. 엄마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이해해줘.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 김유리 씨가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거든. 그분 아버지가 대성그룹 계열사 임원이래. 잠깐 거리를 두자. 투자가 확정될 때까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김유리가 누구예요? 신입사원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버지 덕에 인맥도 좋고
준호의 목소리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정타를 날렸어요. 솔직히 말해. 넌 나한테 부담이었어. 항상 불안했다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사귄 남자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알겠어요. 성공하세요.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타격이 왔어요. 대형 백화점 리뉴얼 프로젝트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로 결정됐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한 달간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유리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이틀 후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김유리 30세, 전과 3범 사기죄. 대성그룹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실장님, 이 여자 놔두세요. 준호랑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최 실장이 이해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랑도 잃고, 일도 잃고, 자존심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와 유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이순자 씨는 우리 며느리 재벌 딸이라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준호 핸드폰에 익명 문자가 왔어요. 대기업과 사돈 맺으면 10억 추가 투자. 결혼 확정 시 연락 바람. 준호와 이순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장 프로포즈에 탐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일주일 후 준호는 유리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유리는 감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대국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어요. 이순자 씨가 직접 골랐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였죠. 재벌 며느리한테 어울리는 곳이어야지 하객 200명, 식대만 3천만 원이었어요. 이순자 씨는 사채업자를 찾아다니며 5억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연 30%였지만 10억 투자 들어오면 다 갚을 수 있어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준호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2억을 더 빌렸습니다. 결혼식이 화려해야 투자자들이 와. 총 7억의 빚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순자 씨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우리 며느리 대성그룹 임원 딸이래 10억 투자받아서 대박 날 거야.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나도 이제 재벌 사위야라며 자랑했어요. 유리 아버지 덕분에 사업 확장할 거야.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영건설 본사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최 실장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아가씨, 박준호 씨가 사채 5억, 대출 2억을 빌렸습니다. 이순자 씨는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김유리는요? 결혼식 하루 전 해외 도주 예정입니다. 막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제가 직접 나타날 겁니다. 결혼식 전날 밤 김유리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수속을 밟으며 비웃었어요. 바보들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벌어질 참사를 상상하니 웃음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드디어 성공이야. 이순자 씨도 비싼 한복을 입고 오늘이 우리 집 최고의 날이라며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신부는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습니다. 오후 2시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부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후 2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나자 하객들이 신부가 왜 안 들어와? 도망간 거 아냐?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순자 씨가 웨딩 플래너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 신부가 어디 있어요? 플래너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부 측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로 그때 호텔 지배인이 나타났습니다. 박준호 고객님, 결혼식 대와 위약금 총 5천만 원 지금 결제하셔야 합니다. 이순자 씨가 말도 안 돼요. 라고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 볼룸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회장님 따님 오십니다. 완벽한 정장을 입은 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 200명이 숨을 죽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호텔 주인이자 태영건설 회장 딸 강미연입니다. 준호가 말도 안 되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3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제 신분을 묻지 않았죠. 돈이 최고라며? 저는 이순자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바닥에서 울고 계세요? 그토록 원하시던 재벌 며느리 결혼식인데 이순자 씨가 기절했어요. 최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총 7억 5천만 원 청구합니다. 김유리는 전과 삼범 사기꾼으로 어제 해외 도주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 탐욕이 부른 재앙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중소기업 말단 사원이 됐고 이순자 씨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해요. 저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태영건설 상속녀로 당당히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전환점이었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돈만 보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